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일요일 날 지금 밤 9시 20분입니다. 어제 파이코 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얼핏 보기에는 뭐 맨날 그렇다시피 그냥 태산 동명 서일필, 태산이 막 흔들거리더니 뭐 알고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튀어나오더라.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코어 팀의 큰 그림을 알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결론을 잘 더듬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뭐 참 코어팀 파이를 하면서 뭐 제가 참 모르던 말, 익숙하지 않던 말, 뭐 노드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뭐 버깅이라든지 디버깅이라든지 뭐 레이어 1, 레이어 2 거기다 메타 레이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메타 레이어 그러니까 이 코어 팀은 정말로 메타 레이어 그러니까 층은 층인데 어떤 층은 층인데 보이지 않는 층이죠. 드러나지 않는 층이죠. 이 코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참 자기 인생에도 중요하고 음, 돈 버는데도 제일 중요하죠. 이 메타레이어를 장악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죠.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파이 경제학교를 다시 3개월 코스로 이제 하긴 하는데 이 원래 그 이 메타레이어 층은 잘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말해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역시 이 니콜라스 부부도 이번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 이번 영상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젊은 친구가 이걸 또 해둔 게 있더라고요. 언어로.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커피 도사님도 이렇게 한국어 더빙본로 올려주셨고 파이 다우월드님도 올려주셨고 또 파이 파크월드 이분도 이제 올려주셨고 근데 저는 이 언론 기사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론이 아니라 이 언론 기사를 더 자세히 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어제 영상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자세히 좀 해서 이 사람들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지금 코어팀에서 뭐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왔죠. 공지가 나왔고 한 5만 명 정도가 보셨고 이제 뭐 한국어 더빙으로 되니까 각국에서 또 많이 보셨겠죠. 많이 보셨는데 겉만 보이면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마침 커피 도사님께서 이거를 6가지의 그 어젠다로 잘 분류를 해주셨더라고요. 오픈 네트워크 1주년 기념으로 파이 블록체인을 검증된 커뮤니티와 전 세계와 연결한다. 1,700만 명 이상의 KYC 인증이 됐고 35만 개 이상 노드를 한다. 파이의 차별점은 ICO 없고 무료 모바일이고 유틸리티 중심이다. 우리가 다 아는 거를 다시 이제 기본부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생태계 토큰을 재정의했죠. 그러니까 뭐돈 만드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사용자 확보를 위한 토큰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사용자 확보를 위한 토큰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자 확보가 안 되면 사용자 확보가 안 되면 스텔라 코인처럼 되는 겁니다. 스텔라 코인이요. 요번에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핵심적인 거를 이제 보니까 2월 20일에 맞춰서 프로토콜 버전 19.6을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그리고 27일 날 2월 말에 19.9를 할 거다. 19.9를 하고 이제 20으로 가는 장대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내용이거든. 그런데 이게 스텔라 거랑 스텔라 방식이잖아요. 근데 스텔라를 보게 되면 프로토콜 버전 19에서 이게 언론을 보게 되면 지금 2025년 11월 7일 날 프로토콜 20 가동 임박이라고 나오거든요. 석 달 전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챗 GPT나 이런 데
빙 같은 데 물어보면 이미 된 거로 나와요. 이미 다 된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제미나이에 물어본 거죠. 야, 스텔라 코인 프로토콜 입점거 언제 했냐? 그랬더니 2024년 2월 2일 날 해서 뭐 3월 19일 날 해서 활성화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언제 했냐? 활동 중이라고 나와요. 근데 활동 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럼 좋아. 2024년이라 말이지. 오케이. 대부분 2024년 3월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데, 스텔라 루멘을 봤어요. 2024년? 없어요. 별로 뭐 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엄청 올랐어요. 2024년 11월에. 그리고 2025년도에 또 7월 달에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이게, 이게 프로토콜 20이 됐나라고 봤죠. 그런데 이게 옳은 거를 이거를 보니까 트럼프 당선과 친암호화폐 기대감 때문에 특히 리플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 올랐다라는 거예요. 리플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리플하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2025년 11월 7일이잖아요. 11월 7일에서 아주 상세히 이 사람이 썼어요. 2025년 11월 6일 기준 쭉 제가 봤어요. 쭉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2025년 3분기에 돼서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파이코인이 19.6, 19.9를 이달 중으로 마치고 20으로 간다 그러는데 스텔라는 그럼 된 거야 안 된 거야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설사 됐다고 쳐도 가격 변동은 없어요. 가격 변동은 없어요. 언제 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2월 20일 날 뭐가 나온다, 3월 14일 날 뭐가 나온다 갖고는 파이의 정확한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죠. 파이의 정확한 미래를 이 친구가 제가 생각 제가 생각하는 거와 보다도 훨씬 자세히 이 친구가 정리를 해놨던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거죠. 아까 이제 커피 도사님이 이렇게 6개로 정리를 해서 제가 네 번째 이 사용자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왜 제가 스텔라 루멘 얘기를 갑자기 드렸느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19.6이건 19.9건 20이건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스텔라 루멘은. 근데 파이는 다르다라는 거. 파이는 이게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사용자 확보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명화에 투명성이 했기 때문에 스텔라에서 프로토콜 20을 가는 거랑 파이에서 20을 가는 거랑은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얘기도 곧 드릴 거지만 그래서 이 네 번째 토큰도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처럼 이제 아주 지겨워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KYC 서비스 이제 기업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확실하게 인공지능의 미래를 형성하다. 이거 분산 컴퓨팅 이거 파이의 인공지능, 파이의 앱 스튜디오에 모든 안고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수년 동안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자와 가난함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참 고전부터 현대 물리학까지 제가 다 보고서 찾고 그랬는데 결국은 파이 앱 스튜디오하고 인공지능에서 답을 얻었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그리고 노드에서 답을 얻었어요. 노드. 파이가 왜 이렇게 노드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번에 파이 앱 스튜디오하고 파이가 다른 암호화폐랑 전혀 다른 게 지금 일반적인 언어로 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엄청난 그 인공지능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림도 다 그려주고 뭐 작곡도 다 해주고 웬만한 건 다 돼. 저도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유료 일단 가입했거든요. 좀 더 많이 쓰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제가 쓰는 정도 한 달에 뭐 5천 원, 5,500원 뭐 2만 원 내는 3만 원 내는 정도는 이미 파이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는 지금 노드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통해서 노드 35만 대 중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노드 하는 게 이게 말은 안 하지만 구글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 청티어팡 이분이 이제 인류학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인류학 공부했다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코딩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서양에서는 12개의 별자리로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주역으로 얘기하잖아요. 코딩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코딩을 잘 하는 거죠. 이 코딩은 본질적으로 이게 파장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파장을 만든다고요. 생태계 전체의 울림을 만든다고요. 시스템 안에 그 정보가 서로 간에 막 전달이 된다고요.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만나듯이.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이 인류학 박사가 뭘 하고 있냐? 노드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드 보상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딩이 바뀌어요. 코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트워크 전체의 패턴이 바뀌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인류학자와 컴퓨팅 하는 사람, 이 부부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1,000명이라도 좋고 10,000명이라도 좋고 뭐 다 좋다. 뭐 2천만, 3천만 좋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1,0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뭐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된 실제 인간을 하게 되면은 이게 판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네트워크 전체 패턴이 바뀌는 거죠. 이게 세상 전체를 울리는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은 뭐 머리에 쥐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깊게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서 사용자, KYC, 인공지능은 파이 앱 스튜디오와 맞물려서 이게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거랑 장기적인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블록체인들이 우리가 가스비가 저렴하니까 뭐 와서 에, 개발자들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슈퍼 개발자 없네.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거 개발해 달라 이런 부탁 안 해요. 생태계 내에서 여기서 파이 앱 스튜디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면 슈퍼 개발자 한 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이 사용자들을 이 친구의 사용자의 주의력을 파이 앱 스튜디오의 서버 자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독보적인 모델을 시스템 내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는 공급 측 앱 공급 측을 수요 측의 주의력으로 보조함으로써 이 대부분의 신규 플랫폼이 겪는 고전적인 콜드 스타트, 처음에 버벅대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이가 오늘도 또 김새는 어제도 김새는 얘기했고 3월 14일도 어쩌면 김새는 얘기를 했고 언제까지 김새는 얘기를 계속 할 거냐? 미국의 규제 타임라인하고 맞춰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어떤 젊은 친구가 정리를 참 잘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아, 언론에서는 지금 19.6, 19.9, 2.9, 20을 향해서 가고 있다. 20을 향해서 잘 간 스텔라 루멘 보니까 크게 시장에 우리가 바라는 시장에 영향이 없더란 말이죠. 그럼 뭐지? 미국의 규제 시계라는 거죠. 스텔라 루멘이 지금 이 프로토콜 20을 가동 중이라고 나오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생태계의 파워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가격을 검증해봐도 그게 어떤 재료는 안 됐어요. 이 사람인데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를 넘어선 거대한 신호다 이게. 거대한 신호다. 앱 스튜디오 업데이트 1월 21일 날 한 거. 그래서 이 자료에 호모 에로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회원제를 하나 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공개한 것만 제가 봐도 대충 이제 말씀드리면 이 코드 없는 결제 통합, 기술 지식이 없는 일반 파이오니어 기획자 이거 요거 그다음에 광고 기반 앱 배포 크리에이터 이벤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드 없는 결제 통합. 이거 코드 없는 결제 통합.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생태계 확장 방식이 일반적인 거는 개발자 유치 경쟁을 하는데 야 S급 개발자 있어? A급 몇 명이나 있어? 이런 거였는데 야 돈 되는 놈 몇 놈이나 있냐 니네한테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천만 사용자 기반에서 자체 생산하는 거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방법이거든. 이 친구가 아주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규제와 전략적 타이밍을 계속 본다. 그래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도 아직 확실히 안 나왔잖아요. 곧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지만 2월 20일 오픈 네트워크 1조 원. 여기서 이 친구 예상대로 갔어요. 예상대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앱과 거래 데이터를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네트워크 성숙도를 증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19.6이 완성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9.7을 이달 말까지 갈 거다. 아마 파이데이는 프로토콜 버전 20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스텔라 루멘처럼 20이 나와도 가격 변동은 별로 없어. 또 모르는 사람은 태산동명 서일피대야.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규제 이게 미국 증권관리위원회가 세이프 하버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칙 제한을 공식화하는 시점. 요때 2026년 4월에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건 뭐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버벅버벅버벅 되잖아요. 왜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아직 배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배팅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들이 전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세력이 없으면 어느 것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세력이 없으면 어느 것도 올라가지 못해. 그러면 세력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안개가 걷히고 안개 속에 하나의 빛이 보일 때. 그게 2026년 4월로 지금 현재 생각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패를 내고 있다. 지금 이 친구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1월 21일 앱 스튜디오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다. 여기서 AI예요. 여기서 AI인데 파이 앱 스튜디오의 AI를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거로 이제 제미나이도 쓰고 이제 그러다가 이게 데스크탑에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니고 데스크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모르면 몰랐는데 이제 제미나이를 쓰면서 파이 거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이거 파이 만만치 않은 건데 이거
엄청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다. 그러니까 2월 20일 얼핏 보면은 그냥 또 그냥 뭐 돈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런데 돈 되는 소리를 해봐야 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정부가 어떻게 맞서? 정부의 패를 보고서 준비한 패를 내는 건데 일단 지금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방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거래 속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뭐 투명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프로토콜 19, 20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론에서 지금 전 두 개의 언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랑 요 기사 여기서 정리한 거 여기는 지금 이제 노드에 대한 얘기만 많이 나왔고요. 또 어제 제가 올렸던 이 영상 여기에서는 개발자에 대한 얘기만 집중했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이제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그럼 개발자와 노드구나. 그럼 개발자와 노드가 어디서 만나? 인공지능에서 만난다. 인공지능에서 만나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다? 파이 앱 스튜디오다. 이 소리죠. 인류학자와 컴퓨터 학자가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났고 지금 이제 연방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